자, 이어서 또 평가 문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회 평가 문제 뒤에 16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월계표 조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1월계표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계표로 다시 들어가서 9월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을 9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면 되겠죠. 9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신 다음에 어, 판매 관리비 9월에 발생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판매 관리비가 여기서부터 여기지 않습니까?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있단 말이에요. 9월에 발생한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합계가 발생한 금액입니다. 요 합계가. 그래서 공유생비 618 000 확인해 보면 맞습니다. 여비교통비 88 000 맞습니다. 접대비 185 000 틀렸죠. 그래서 답은 접대비가 답이 되니까요. 마우스로 이 3번을 클릭하면 답안이 작성됩니다. 다음에 이제 합계잔액산표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열려있는 탭이 많으면 복잡해 보이니까 이제 일월계표 닫고 다시 합계잔액산표를 실행합니다. 월계표 바로 밑에 있어요. 합계잔액산표는 5월 말 단기매매증권의 잔액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5 엔터 하면 그게 5월 말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은 여러분 당좌자산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바로 당좌자산에서 찾을 겁니다. 예.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이니까 당좌자산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은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 40만 원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답안이 작성됩니다. 그 다음 18번 가보겠습니다. 9월 말입니다. 합계잔액수한표 똑같은 거고요. 9월 말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날짜만 고치면 돼요. 9월로.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는 것이 유동부채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유동부채를 내려가서 쉽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유동부채 안에 미지급금을 찾으면 됩니다. 자,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있는 것이 잔액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잔액을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120, 369, 140이다. 네. 여러분도 같겠죠? 네. 그러면 이제 19번부터는 재무상태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합계잔액사항표 문제는 더 안 나와요. 이게 닫아 놓으시고 재무상태표를 딱 실행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실행한 다음에 12월 말로 물어봤으니까 12월로 딱 작성을 해놓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금액은 얼마인가? 아래로 쭉 내려가야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자본이라는 걸 아신다면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되겠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순서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거죠. 예. 3, 0, 0, 0, 0, 0, 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재무상태표입니다. 12월 말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랬어요. 그러면 비품은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맨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 중에서 유형 자산은 유동 자산 밑에 비유동 자산에 있는 거니까 비유동 자산 쪽에서 유형 자산 찾아보면 있습니다. 비품 여기 있는데요. 장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자, 비품에 관련된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비품의 첫 번째 요 숫자는요. 비품의 취득 원가예요. 그러니까 비품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55400,000이다. 이게 되겠고 그 밑에 있는 360만 원은 비품의 차감 계정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에 360만 원이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그 차감 계정을 뺀 잔액 이것을 우리는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했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붙여내야 돼요. 5,180만 원. 네, 5,180만 원. 자, 유형자산 숫자 보는 방법. 자, 차량 운반구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86100,000이 차량 운반구의 잔액입니다.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요겁니다. 18200,000.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감가상각 누계액 옆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67900,000.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재무상태표 문제입니다. 21번이죠? 12월 말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12월로 조회되어 있으니까 자본은 저 끝에 있잖아요. 밑으로 딱 내려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277-190-243. 그래서 거기 보기에 277-190-243을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네.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결산을 잘못하셨거나 그러면은 똑같은 숫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경험컨대 똑같은 숫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숫자가 답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정답은 277-190-243인데 여러분이 조회를 해봤더니 여기 중에 맞는 건 없는데 274 274 정도의 숫자가 여러분 여기에 재무상태표는 27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74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274에 이거 애매하네 274. 그러면 3번을 찍을 확률이 있겠는데. 예. 네. 네. 그럼 네,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행히도 똑같은 답이 없을 때는요, 가까운 쪽이 답일 확률이 높다. 예, 어차피 찍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먼 걸 찍으면 그건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4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문제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문제는 더 안 나와요. 그래서 다듬으시고. 단기에 발생한 교육훈련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딱 실행하시고 12월로 작성하면 단기 것이 전기와 함께 작성이 됩니다. 교육훈련비는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 중에서도 교육훈련비는 밑에 쪽에 있어요. 예, 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매관리비 코드 중에서 801번 급여, 811 복리후생비, 812 여비교통비, 813 접대비 이런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육훈련비는 그 800번대 중에 후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050000. 그 다음에 23번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영업일 수익 중 거래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정 과목의 코드번호 세 자리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내려가 봅니다.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 임대료, 자비익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거니까 이자 수익의 코드를 알기 위해서는 계정별 원장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 901이라는 코드, 여기 계정 코드가 위에 보여요. 그래서 답안에다가 90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여기 계정 과목은 있지만 코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월계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드 보기도 여기도 있나? 여기는 이제 코드 보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월계표 같은 경우는 어, 이 계정 과목의 코드를 보는 여기 위에 계정 과목 코드 보기라는 단추가 있어가지고 굳이 원장에 가지 않아도 이걸 눌러서 옆에 코드가 보이니까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원장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901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원장에 가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예.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조회 문제네요. 그러면 여러분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어디 있는지 아시죠? 결산재무제표에 있어요. 1에서 작성된 12, 명세서 제출 대상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1이라는 게 어디냐면 두 번째 탭이 1이에요. 첫 번째 탭은 2고. 그러니까 1번 탭이니까 두 번째 탭에 가가지고 주로 시험에서 여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12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이게 답이죠. 420 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이제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가 많이 열어봤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딘지 잘 알 거예요. 클릭하시고. 이기 예정 이랬습니다. 여기 기간을 잘못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기 예정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할까요? 예, 7월부터 9월로 입력하는 겁니다. 7월부터 9월. 7 입력하고 1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1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9월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30일이 자동 입력돼요. 날짜까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니까. 자, 그래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5번 단의 금액이 얼마냐 이랬어요. 15번이 여기죠? 예. 금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요게 금액이죠. 300000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 옆에 거예요. 요건 세액이고 금액은 여기죠. 여기 금액 여기가 세액 항목이 그렇게 돼 있죠. 다음 2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제2기 예정, 기간 똑같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7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17번 보이죠? 세액이 이 자리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100만 원이에요. 1, 0, 0, 0, 0, 0, 0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문제는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문제하고요. 계산서 합계표 문제하고요. 잘 메뉴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잘못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선택하십시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2기 확정이에요.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이죠?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2기 확정 기간에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 합계는 얼마인가? 매수 합계? 자, 전자 매출이니까 전자의 요 매출인데 매수는 15이고 합계는 이건데 답안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매수하고 괄호 있고 합계하고 또 괄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매수에는 15, 합계에는 매수 합계? 예, 15가 답이네요. 15. 예. 여기 매수의 합계니까 요 소개. 예, 여기는 이제 여기 합계는 전자 외까지 포함한 거니까 요 소개를 얘기한 거예요. 매수 합계. 그러니까 15가 답이네요. 예. 공급가액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제가 문제를 잘못 파악했어요. 예, 매수의 합계. 그러니까 요 전자의 소개를 말하는 거예요. 15. 답안에다가 15만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28번의 문제는요. 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받고 계산서 합계표를 실행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어요. 이익이 확정이므로 10월부터 12월로 정기해서 엔터로 작성합니다.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냐 했으므로 매입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공급가액의 합계는 여기 예, 전자와 전자외를 다 합친 것이 밑에 합계이고요. 전자는 소개, 전자외 소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합계를 물었기 때문에 전자외까지 포함해서 요게 답이 돼야 돼요. 질문을 만약에 매입 전자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냐? 그러면 요게 답이겠죠. 전자는. 예, 전자 외에도 30만 원 있으므로 그냥 합계라고 했으니까 전자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전자 외까지 합쳐서 이게 답이 됩니다. 1350000 여기가 답이 된다. 여러분 전자와 전자 외에 어떤 때는 전자만 물어보고 지금처럼 이 문제에서는 그냥 합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자 외까지 더한 이 밑에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은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라 하는 문제군요. 그러면은 이제 예적금 현황은 여러분 금융자금관리 이쪽에 있잖아요. 예적금 현황을 딱 클릭하시고요. 1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을 입력하시고 뒤에 날짜는 그냥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장부는 기본적으로 잔액 장부로 넘어와 있어요. 잔액이 기본 탭이에요. 원장은 그 옆에 탭이고. 그래서 잔액 탭에서 지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으니까 찾으면 됩니다. 신한은행 맞아요. 국민은행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 국민은행 맞았군요. 네. 농협은행 맞았네요. 하나은행이 틀렸네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시면 답안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30번 받으러움 현황을 조회하는데 만기일이 26년에 도래하는 것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러움 현황을 한번 가볼까요? 받으러움 현황에 가면은요, 탭이 만기일 탭이 맨 첫 번에 있고 거래처별로 확인하는 건 두 번째 탭에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 만기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어느 거래처 거를 특별히 질문을 했는지를 문제를 보시고 자 이번에는 만기를 가지고 조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기일이 26년이다 그러면은요. 여기 항목을 만기일로 고쳐주시고 만기일로 그 다음에 엔터를 계속 치면은 26년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예, 엔터를 계속 치면 날짜가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이 됩니다. 26년이 아닌 27년까지를 본다 그러면 뒤에 연도를 고쳐야 되겠죠. 자, 여기는 전부 26년이니까 그냥 엔터만 쳐도 됩니다. 거래처는 그냥 엔터를 계속 쳐야 되죠. 처음부터 끝. 그래서 26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받으러움 중 구분의 보관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구분이 있잖아요. 구분. 예. 구분이 지금 보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 보관에 해당되는 금액, 보유 금액. 그래서 3000000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여기 밑에 여기 클릭하는 게 클릭이 안 되네. 예, 요거. 예, 요걸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62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2점, 2점짜리도 있었네요. 2점, 3점, 4점 뭐 하나당 이렇게 문제가 배점이 돼가지고 62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점이 뭐냐?
계산기를 써야 될 문제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8점짜리예요. 하나당 4점이에요. 계산기를 왜 써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회계 정보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회계 정보 분석은 유동 비율 또는 매출 총 이익률 또는 영업 이익률 또는 뭐 또 뭐 여러 가지 부채 비율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비율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누기 뭐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번 이제 4점짜리입니다. 재무상태표 문제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다시 또 열면 됩니다. 12월로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단기 거와 전기 거가 있는데 시험은 주로 전기에서 문제를 냅니다. 예. 단기에서는 거의 문제를 안 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79회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란 기업의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전기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전기 거를 물어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 질문의 스타일을 아셨으면은 이 앞에는 그냥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뒷부분에 요거만 잘 읽으시면 돼. 그래서 전기의 유동 비율을 계산해라.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공식이 나와 있어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된 계산기를 딱 꺼내는 거죠. 네. 나는 만약에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에 계산기가 좋다. 이것이 좀 편하긴 하죠. 일반 손계산기랑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딱 꺼내놓고 여기서 이제 유동자산 전기 거 이걸 보시고 계산기를 이제 꺼내놨으니까 여기다가 334 숫자키로 쓰는 거예요. 325 000 여러분 키보드에 숫자키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면 마우스로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숫자키가 키보드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여러분 슬러시가 나누기인 거 아시죠? 마우스 안 써요. 그냥 키보드에 나누기 슬러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내려가요. 유동부채는 좀 내려가야 있죠. 그때 이제 계산기가 사라지지만 다시 꺼내면 되니까. 네, 밑으로 내려가면 유동부채 여기가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숫자를 입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숫자를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됩니다만은. 자, 나누기 한 다음에 81 318 000 하고 곱하기 여러분 키보드에 곱하기 어디 있는지 알죠? 100 하고 엔터 하고 나서 이 뒤에 소수를 버리시면 돼요. 요거를 버리시면 그러면 답은 411이 나옵니다. 4번이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해 주면 답안이 작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군요. 앞에 쭉 뭘 설명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 설명은 질문이 아니구나. 요게 질문이에요. 요게 질문. 그래서 여기 뭐냐? 전기 매출액 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냐? 전기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딱 또 실행을 한 다음에 12월로 작성을 하면은 단기와 전기가 나란히 작성이 되죠. 여기에서 구해야 돼요. 전기 데이터에서. 그래서 단기 순이익 아래로 쭉 내려가면 단기 순이익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이 단기 순이익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계산기에다가 지우고 나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입력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매출액이잖아요. 우리 키보드에 슬러시가 나누기예요. 나누기. 자, 매출액 저 위에 올라가서 요거 560 요거죠.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계산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매출액이 어, 이건 첫째 것만 써야 되겠군요. 네, 어디
곱하기 100 되는가? 예, 20 나오네요. 예,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는군요. 네. 네, 20 나오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그러니까, 요런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쓰시더라도, 네, 114,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똑같네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나, 그냥 이게 114, 340, 000 보고서 나누기, 저 위에서 매출액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산 제대로 됐습니다. 자, 560, 000 곱하기 100, 예.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다 되니까요. 윈도우 계산기 쓰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20 나왔어요. 20. 그래서 마우스로 1번을 클릭하시면 평가 문제가 끝납니다. 예. 더 이상 문제가 없죠.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79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천천히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천천히 풀어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풀이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공식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게 문제 자체는. 예, 맞습니다. 네. 회계정보 분석 문제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79회처럼 이 공식을 주느냐? 네, 줍니다. 자료를 잘 찾으면 알수 맞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되나요? 듀얼 모니터는 안 됩니다. 예, 예, 모니터 하나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노트북에서 큰 모니터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노트북의 모니터는 우리가 모니터 1과 2가 있으면 모니터 2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노트북을 듀얼 모니터로 해서 시험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 거기 안내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결국에 모니터 두 개는 동시에 사용이 안 됩니다. 하나만 씁니다.